제한되는 시간이 좀 더 길게 작용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시기를 노려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을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산의 성장 그리고 여러분 일시적 기회가 왔을 때 다 정리해야 돼요. 나쁜 건 다 정리하고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자, 미조님께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해제되어야 뭐든 하지요. 실제 구입해줄 다주택자는 아직 아무것도 못하니 별 효과 없을 듯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피가 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즉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인 금액대가 싸져야 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대 싸져가지고 계약금에 5천만원 낸 사람이 저 계약금 거의 다 포기할게요, 그냥 1,000만원 받아갈게요 해서 마피 4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샀다 그럼 미래 25년도의 입주까지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2년 보유해서 27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년을 보유하는 건데요. 4년이요. 그러면 4년 후에는 부동산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럴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근데 4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보다 빠르게 선진입을 해야지. 빨리 2년 보유해서 양도세율 6에서 45% 일반 세율로 적용되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분양권은요 1년만 보유해도요 6에서 45% 적용받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일반 세율로 그렇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집값이 분양권 가격이 회복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잖아요. 어차피 돈을 벌어야지 양도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분양권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4년을 보유해야 되니까요. 4년이요. 네, 김선생님 반갑습니다. 상쾌합니다. 요즘 장사 영업시간이 연장되어서 바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장사 지금 몇 시까지 하시나요? 네, 새벽까지 하시나요? 자, 남작가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자, 인천에 우리 저기 청라 가볼까요? 요새 청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청라 입주 시기 보세요. 언젠가. 자, 2011, 2012 막 있고 2017도 있고 2019도 있죠. 네, 2017 이때 생각해보세요. 2017 이때 선진입 많이 했어요. 2017년도. 이때 진입해서 3억 7천에 엄청나게 진입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한 요때까지 보유하고 많이 매도했어요. 이때 매도한 거 보세요. 매도하신 분들. 신이죠, 신. 근데 여러분 이때 인천에 투자를 하라고 그 난리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2년 보유해서 매도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매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전 정권에서 2년은 보유해야지 양도세 일반 과세를 받으니까요. 일반 과세 구간으로 6에서 45%로 적용받으니까요. 기다리다 폭망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10개월 만에 44% 오르니까요. 완전히 주변 사람들 아나무인을 개무시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히 겸손해졌습니다. 자, 이건 어때요? 청라 한양수자의 레이크 블루. 자, 12억까지 올라갔다고요? 50%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12억에 산 사람 뭐예요? 도대체? 11억 천? 12억. 이거 뭐예요, 이 사람? 22년 4월에, 작년 4월에 12억에 샀다고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전에 22년 3월만 하더라 7억 9,500, 22년 3월에 또 8억 6천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 12억이요? 641동? 뭐지? 641동 여기잖아요. 641동. 641동 신기하죠? 641동에 115E 타입, 115E 타입 뭐 이쪽인가요? 그래서 조망이 다 나와서 그런가요? 조망이 다 나와서 10억이 팔렸다? 이것 좀 아니지 않겠나. 아무튼 이 12억이 잡으신 분은 지금 속이 많이 쓰리실 거예요. 뭐 3월달에 8억 5천까지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2월달 보세요. 6억 1천, 6억 4천 3백 이렇게 거래되는 거 보세요. 근데 참 그렇죠. 이걸 왜 사죠? 왜 사는지 참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자, 많이 떨어지고 시간은 내 편인데 그 급해가지고 급매물 과거에 12억에 거래된 건 보고 8억에 잡는다? 이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10시 반까지예요. 이제 영업 이제 마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김부광님께서 부산 올해 어떻게 될까요? 자, 김부광님께서는 부산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부산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면요 댓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제 생각 그래요. 네. 부산의 입주 물량 어때요? 분명히 이 차트상으로는요, 네, 감소를 합니다. 자, 21년도에 31,000세대, 네. 올해 23,000세대예요. 23,000. 근데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한 방에 입주한다는 거예요. 내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4,023세대인가요? 네, 입주해요. 이게 지표라는 겁니다. 부산은 입주 물량이 비록 감소하지만요, 24, 25 신도시가 입주해요. 여러분, 신도시가 입주한다는 건 뭡니까? 블랙홀이에요. 전세가가 쑥대밭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쑥대밭을 우리가 노래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23년도 어디 사야 되죠? 대구. 네. 그러면 대구에 이 투자금들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산은요? 아직까지 비싸요. 부산 비싸요, 여러분. 안 비싸요? 자, 광안 쌍용회가 14억까지 갔었어요. 40% 빠졌습니다. 근데 8억 8천이잖아요. 8억 8천. 이게 싸요? 8억 8천 쌉니까? 비쌉니까? 여러분. 8억대. 광안자이 7억 9천, 8억 3천. 쌉니까? 비쌉니까? 다른 광역시 대비해서요. 자, 광안동이 부산에서 A급지예요? 1등이에요? 1등이에요? 1등이 아니었다. 네. 자, 광안 쌍용회가 있는 광안동 1등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대구의 1등 아파트하고 금액대가 비슷하다. 그러면 누가 비싸요? 누가 비쌉니까? 부산이 비싸죠.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파트 중 하나, 네, 대연 힐스푸르죠. 네. 2300세대 2013년 5월달 네, 지어졌고요. 자, 10억 금액대가 11억 찍었네요. 11억 천. 네. 네, 11억 천을 찍고 30% 정도 빠졌어요. 30% 정도. 네. 그리고 금액대가 7억 2,500, 6억 9천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싸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좀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근데 부산이 좀 비싸요. 네. 근데 싼지 비싼지 어떻게 합니까? 전세가율. 뭐라 했잖아요.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50%예요. 50%. 그럼 뭐다? 비싸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매매가가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매전 갭. 네, 매매가 전세가의 갭. 이게 중요해요. 전세가 치고 올라가서 네, 투자금이 적게 만들어야지 그것도 싼 거예요. 네. 싼 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절대적인 금액대가 쌓여야 한다. 두 번째는 투자금이 쌓여야 해요. 그 전세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가 어떻습니까? 전세가율이 50% 네,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매매가 좀 더 떨어져가지고 60% 된다? 그러면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근데 당분간 전세가 오를까요? 부산은요, 전세가가 오르지 않게 유명해요. 왜 그렇다? 여러분, 2013년도, 2022년도까지 입주 물량 보세요. 계속 입주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W 어때요? W 작은 평수 볼까요? 39평. 지금 11억 7천. 근데 이때 얼마가 갔죠? 16억까지. 네, 16억까지 갔어요. 네, 떨어졌죠? 20%밖에 안 받았습니다. 20%밖에. 네. 자,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 부산 더샵 센텀 홀에 아파트 안에 수영장 있어요. 10억 9천. 33% 빠졌죠. 네. 30% 빠지고 횡보할까요? 횡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간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요. 네. 자, 지금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중개사 조금만 다니면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하락기 겪지 않고 지가 맨날 전국 돌아다닌다고 구라를 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자, 미지원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학창시절에 필기 많이 한 애가 1등 합니까? 필기 많이 한 애가 1등해요? 학창시절에. 네, 여러분, 필기와 성적은요,
비례하지 않아요. 맨날 첫날 여러분 부동산 다녀보세요. 네. 중개사가 투자 제일 잘하죠.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뭐 발품 받고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하면서 차에서 뭐 유튜브 찍는데 여러분 그게 다 허세예요. 예? 그런 거 믿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자꾸 믿고 투자를 따라 하니까요 인사이트가 엉망되잖아요. 예, 투자 실패도 하고. 자, 투자를 멈추세요 라고 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대형 유튜브 채널에 몇 번 나와가지고 출연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고 투자를 했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주식 전문가들 좋은 집, 렌트카 아닙니까? 좋은 집 사는데 월세 살고요, 람보르기니 타는데 렌트카 아니겠습니까? 시그니엘 사는데 다 월세. 근데 그 사람 주식 투자 잘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요 주식 투자를 잘한 게 아니라 회원이 많은 거예요. 마케팅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누르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하나 기억해 두실 거예요. 제 방송 보더라도 구독 버튼 안 누르셔도 돼요. 근데 구독 버튼 누른 그 유튜브 방송 가가지고 속지는 마라 라는 겁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왜 좋은 차에서 방송하겠습니까? 나 부동산으로 이 정도 벌었어. 이거 반증하고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이런 작은 방, 지금 제 방이 그냥 3.5평 될까요? 3.5평 되는 이 작은 방에서 뒤에 맨날 배경으로 책 있죠. 변하지 않잖아요, 책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허세를 부리고 싶었으면 전면에 항상 제가 나오고 뒤에 벽에 책장에 책으로 다 도배했겠죠. 저는 책을 이만큼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뒤에 보세요. 제 영상에 제가 나눈 화면에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적이죠. 선풍기 있고요, 제습기 있고요. 제 방에서 빨래 돌려요. 빨래 널고 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진솔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진솔한 제 모습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라고요. 저는요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원이든 강의를 개강하든 뭐든 간에 할 때 벤츠 좋은 거 좋은 차 타고 나타나야 한다고. 근데 저는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때가 되더라도 저는 그냥 현대차 탈 거예요. 경차 제일 편하니까 경차 탈 수 있겠죠.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안 믿으면 제 겉모습을 믿고 그걸 보고 뭐 수강 신청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마케팅은요 언제든지 뾰록 날 수 있어요. 제 겉모습을 믿고 들어온다. 그거는요 그냥 단순히 무엇을 투자하면 될까요?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요? 이걸 묻기 위해서, 매물 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특히 부동산 유튜버들 화려한 것들이 많아요. 뒤에 막 전자칠판,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지 얼굴 딱 그 썸네일을 박아놓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화이트보드에 글 적는다 해가지고 그게 전문가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 화이트보드에 적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더 해서 8월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제가 100마디라도 입을 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케팅하고 제가 잘 나가요 라고 하려면요 제가 맨날 저기 차에서 좋은 차 있죠, 그 렌터 해가지고 그 안에서 벤츠마크 보이게 한 다음에 뒤에 카시트에 전부 다 벤츠마크 박아놓고 인터넷에서 별마크 박아놔가지고 별마크 사가지고 전부 벤츠마크 박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 당하지 마라. 마케팅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비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아무튼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비가 와가지고 나무를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쨌든 간에 지정
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떻게 변하니 많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요 어차피 묵직한 항공모함 같아서 방향을 틀기나 매우 어렵습니다. 현철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동산을 항공모함에 비교를 해요. 누가 먼저 그 항공모함으로 비교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철이 형하고 저랑 생각은 좀 비슷하다. 당분간 부동산 오르기 힘들고 V자 반등 여러분 V자 반등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놀랜 집주인들이 매물들 쏟아내요. 매물로 던진다고요. 던져요. 투매한다고 하죠. 근데 매수가 안 붙어요. 왜? 자, 여기까지 매수 주체가 누구예요? 1주택자.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과 1주택자를 유지하는 사람.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이용해서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사고 나니까 더 이상 받아줄 주체가 전무하다 하는 거예요. 전무하다. 전무하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 호가는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까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맞춘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일부분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하진 않는다고요. 어차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시차를 두고 여기가 먼저 올라가고 저기가 늦게 올라가고 그 차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호흡하면서 매주 제가 매일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저와 같이 호흡하면서 기다림을 배우세요. 저도 얼마나 손이 근질근질 하겠습니까? 지금 실탄 투입 버튼 눌러야 되는데 주변에 계속 이야기해요. 사지 마라. 근데 아무리 제가 구독자 45,000명 지금 방송한 지 4년이 되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 말 안 듣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냥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타워형 사고요. 뭐 그런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제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밖에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딱 알잖아요. 팔기 쉬운 걸 사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무조건 팔기 쉬운 걸 사야 돼요. 팔기 쉬운 거 그것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잃을 확률이 적어요. 맞습니까? 아무튼 4월 5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멤버십 홍보 좀 잠깐만 할게요.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방송에 임하니까요.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올 하반기 대구 부동산 진입을 위해서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제가 내드리는 과제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팍팍 넓어지는 걸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내일은요 방송을 좀 쉬도록 하고요. 저희는 4월 7일 금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